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주식 용어입니다. 보니까 정말 용어가 빼곡하더라고요. 기본 개념부터 투자 전략, 시장 분석 용어까지 없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뭐랄까 주식 시장의 언어라고 봐야겠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용어들을 여러분이 정말 쉽고 재밌게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풀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오, 좋아요. 특히 이제 막 주식 시작하셨거나 관심은 있는데 용어 때문에 좀 망설였던 여러분에겐 아주 딱이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짚어보죠. 주식, 이게 대체 뭘까요?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의 소유권을 아주 잘게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가 사고 파는 거죠. 아하, 그럼 그 주식의 가격이 주가고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거고요? 그렇죠. 시장에서 계속 변동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걸 매수, 파는 걸 매도라고 하고요. 거래가 딱 성사되면 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문할 때 보니까 시장가도 있고 지정가도 있던데요. 이건 뭐죠? 시장가는 지금 얼마든 좋으니 바로 체결시켜주세요. 이거고요. 지정가는 나는 딱 이 가격에만 사겠다. 혹은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거죠. 아하,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그날 가격 움직임도 중요하잖아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하루 거래의 시작 가격이 시가, 마감 가격이 종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 고가, 가장 낮았던 가격이 저가죠.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차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대표하는 코스피랑 코스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코스피는 주로 이제 대형 우량 기업들,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거래는 요즘 HTS나 MTS로 하잖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요? 그렇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게 필수죠. 자, 그럼 이제 투자 스타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건 기본이겠죠. 네, 위협을 줄이려고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거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용어들이 데이 트레이딩, 스윙, 스캘핑, 장투, 단타. 이게 다 뭐예요? 무슨 기술 이름 같아요? 네, 좀 그렇죠.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안에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고요. 스윙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스윙이 그 정도구나. 그럼 장투는요? 장투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 아주 길게 보고 가는 거죠. 단타나 스캘핑은 데이 트레이딩보다 더 짧은 시간, 막 몇 초, 몇 분 단위로 거래하는 걸 말하기도 하고요. 와, 스캘핑은 진짜 듣기만 해도 정신없네요. 리밸런싱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주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좀 팔고 떨어진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용어들, 이거 재밌더라고요. 강세장, 약세장, 느낌 오는데요? 네, 딱 오시죠. 황소가 뿔로 막 밀어올리는 것처럼 상승하는 장이 강세장, 영어로는 불마켓이고요. 아하, 불? 반대로 곰이 앞발로 내려찍듯이 하락하는 장은 약세장,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이름 잘 지었네요. 모멘텀이라는 건 그럼 이런 추세의 힘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분석할 때 나오는 펀더멘털도 중요하죠. 펀더멘털. 어렵지만 중요하군요.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시장 전체 평균 같은 거고 턴어라운드는 확 좋아지는 거. 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처럼 극적인 실적 개선을 턴어라운드라고 하고요. 컨센서스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을 말해요. 실적 발표 전에 많이 보죠. 차트 볼 때 지지선, 저항선 얘기 많이 하던데 이건 뭐예요? 뭔가 선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 선이 있다기보다는 주가가 특정 가격대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려는 경향을 보일 때 그 가격대를 지지선, 반대로 특정 가격대 위로는 잘 못 올라갈 때 거기를 저항선이라고 불러요. 약간 심리적인 벽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가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모두가 꿈꾸는 거고요. 물론 계속 오르진 못하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조정 기간도 있고요. 역사적인 최고점은 고점,
최저점은 저점으로 기록됩니다. 요즘처럼 막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걸 순환매라고 하는 거 맞죠? 그때 시장 이끄는 주도주 찾는 게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됐나 보는 거래량 체크도 필수고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PER, EPS, 시가총액 이거 진짜 어려워요.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시가총액은 그냥 그 회사의 전체 덩치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 EPS는 주식 한 주당 회사가 얼마 벌었나? PER은 현재 주가가 그 주당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요. 보통 PER이 낮으면 좀 싸다, 저평가되었다고 보기도 하죠. PER이 낮을수록 좋은 거군요, 일단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 위험과 리턴, 기대 수익이 따르고요. 시장 전체 움직임 대비 내 주식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베타 값도 참고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 거래할 때 보는 호가창에는 사고 파는 가격들이 쫙 나와 있고 오, 매수벽, 매도벽 이런 말도 있네요. 네, 특정 가격에 사려는 주문이 두껍게 쌓여 있으면 매수벽, 팔려는 주문이 많으면 매도벽이라고 해요.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산 주식들의 평단 가격, 평단가 관리도 중요하고 항상 계좌에 있는 현금, 즉 예수금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게 안전하겠죠. 증거금은 그럼 뭐예요? 돈 빌려서 하는 건가? 비슷한 개념인데 가진 돈보다 더 큰 조모로 거래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주가 그래프,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 기업 가치를 따지는 걸 기분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회사에 뭔가 큰일 생겼을 때 나오는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공시 같은 거요. 네, 공시는 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거고요.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나오는 걸 상장 IPO, 반대로 쫓겨나는 걸 상장 폐지라고 하죠. 실적이 예상보다 엄청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완전 박살나면 어닝 쇼크. 이것도 뉴스에서 봤어요. 맞아요. 회사가 번 돈 나눠주는 건 배당금이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 배당락, 새 주식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은 권리락이라고 해요.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죠. 회사가 돈 필요해서 주식 더 파는 게 유상증자, 공짜로 주식 나눠주는 건 무상증자, 맞죠? 액면분할이란 액면병합은 뭐예요? 액면분할은 주식 일주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가격을 낮추는 거고 액면병합은 반대로 여러 주를 합쳐서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유통주식수 조절 목적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줄 죄는 걸 테이퍼링, 큰손들이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 넘기는 걸 블록딜이라고 하고요. 와, 진짜 많네요. 그 외에도 옵션, 선물 같은 파생상품 용어도 있고 시장 너무 과열되거나 폭락할 때 거래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 맞아요. 담보 부족하면 돈 더 내라는 마진콜도 있고. 우량주, 테마주, 관련주.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안정적인 대형주가 우량주, 특정 이슈로 묶여 같이 움직이는 게 테마주와 관련주죠.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프리보드 시장도 있고요. 주식 자체도 액면 주식, 무액면 주식 이렇게 나뉘고 펀드 굴리는 펀드 매니저도 있고 자전 거래는 뭐죠? 혼자 사고 파는 건가? 네, 같은 계좌 안에서 매수, 매도 주문을 내서 체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말해요. 거래량 부풀리기 등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반대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 복 모양 차트인 캔들스틱 분석도 기본이죠. 맞다. 시장 열리는 시간 자체를 장이라고 하잖아요. 장전, 장후 거래도 있고요. 네, 전교 시장 시작 전과 마감 후에도 시간외 거래가 가능하죠. 와, 정말 많은 용어를 숨가쁘게 훑어봤네요. 네, 거의 용어 랩 배틀한 기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쫙 정리하니까 이제 뉴스 보거나 HTS, MTS 화면 볼 때 훨씬 덜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다룬 이 기본 개념들, 투자 방식, 시장 흐름, 지표, 이벤트 관련 용어들, 이게 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베이스 스탬프가 되어줄 겁니다. 물론 자료에는 오늘 저희가 다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까요. 꾸준히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오늘 배운 걸 이제 써먹어 봐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온 정말 많은 용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요. 여러분이 요즘 관심 있게 보는 회사나 뉴스 기사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PER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최근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쯤일지 그냥 용어를 아는 걸 넘어서 이걸 나만의 투자 언어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